조선 왕 자전. 여자 문제로 많은 탄핵을 당했던 정종의 13남. 도평군 이말생. 영흥대군 이염은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8남 2녀 중 막내 아들이며 전주이씨 영흥대군파의 파시조인데 세종이 38세, 소원왕후가 40세 때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1441년 영흥대군으로 봉해졌으며 1443년에 역양대군으로 1447년에 다시 영흥대군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세종은 막내 아들을 무척 사랑했다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실록에도 대놓고 세종이 영흥대군을 편애했다는 기록이나 영흥대군의 집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비판하는 기록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6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449년 명정통 14년 영흥대군 이염이 죽은 부윤 정춘경의 딸에게 장가들다. 영흥대군 이염이 죽은 부윤 정춘경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임금이 이염을 사랑하기를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달리하여 여러 만금의 진귀한 보물을 상사하였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445년 명정통 10년 영흥대군염이 행통예문 판관 송복원의 딸에게 장가들다. 영흥대군 이염이 행통예문 판관 송복원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임금이 대군을 사랑하여 모든 보내는 물품을 열어 아들과 달리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7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449년 명정통 14년 영흥대군의 집을 수선하여 주도록 명하다. 좌참찬 정부를 불러 말하기를 영흥대군의 집이 모두 법제에 지나치다고 하니 내 풍행 이궁을 영흥에게 주고 이 집을 왕세손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분이 아뢰기를 이 집은 여러 대군의 집과 다름이 없고 법제에 지나치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속히 수선하여 영흥에게 주소서 하였다. 이에 정부 대신을 불러 두루 물으니 모두 대답하기를 뿐에 말과 같이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 지편전과 군자 판관 조이가 대군의 저택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말하여 임금이 크게 노해서 정부에 이르기를 영흥의 집이 여러 아들의 집과 다를 것이 없는데 지편전에서 법제에 넘친다고 말하니 내가 이 궁에 맞춰 만들었다가 후세의 인군의 노모로 하여금 거척해 하려고 하며 다시 영흥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경들은 그리 알라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또 물으므로 정부에서 모두 마음속으로는 법제에 지나친 것을 알면서도 임금의 노하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의 마음에 들게 대답한 것이다. 또한 영흥대군의 묘지문에 따르면 본래 왕의 자식들은 왕인 아버지나 왕비인 어머니한테 아바마마나 전하라는 호칭을 써야 했지만 다른 왕자들과 달리 영흥대군만 장성할 때까지 세종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흥대군은 대마도 정벌 때 궁을 세운 이순몽의 집으로 피접을 자주 나갔는데 이순몽 역시 영흥대군을 지극히 사랑했고 세종의 사랑은 이순몽에게까지 미쳐 주변의 비판에도 그를 고관대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영흥대군의 집에서 승하한 뒤 문종과 세조도 막내 동생을 지극히 사랑해 내탕고의 진귀한 보물을 영흥대군에게 내려주었지만 영흥대군은 천성이 검소해 재산을 잘 쓰지 않고 사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2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467년 명성화 3년 영흥대군 이염의 졸기 영흥대군 이염이 졸하였다. 염은 세종의 8째 아들로서 겨우 말을 할 줄 알 적에 어린아이를 조각하여 만든 화촉을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초촉이 타면 반드시 초에 조각한 어린아이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니 세종이 이를 크게 기특하게 여기었다. 처음에 영흥대군에 봉하였다가 뒤에 영흥대군으로 고쳤다. 세종이 매우 사랑하여 일찍이 염을 세조에게 부탁하였으므로 세조가 보살펴 주기를 여러 아우들보다 특별히 하였다. 염이 일찍이 병이 드니 세조가 매우 염려하여 무릇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중사의 왕래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였다. 염은 천자가 순우하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며 음률에 밝았다. 세종이 일찍이 내탕고의 진귀한 보물을 염에게 모두 주려고 하다가 이를 하지 못하고 흥하였으므로 문종이 주기하고 얼마 있다가 내탕고의 보물을 내려주어 그 집으로 다 가져갔다. 이로써 어부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보화가 모두 염에게로 돌아가니 그 재물이 누거만이 되었다.
그러나 자목 범수하고 절약하여 사치를 일삼지 아니하고 입시하여서도 겸공하고 근각하여 조금도 과실이 있지 아니하므로 세조가 매우 중히 여기었다. 세종이 일찍이 송복원의 딸을 택하여 배필로 삼았는데 송씨가 병이 있어서 세종이 명하여 그를 버리게 하고 정춘경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였다. 세종이 승하하자 염이 송씨를 그리워하여 정씨를 내쫓고 송씨와 다시 합하여 살았다. 처음에 군부의 명령 때문에 송씨를 버렸고 정씨는 또한 버릴 만한 죄가 없는데도 사랑과 미움으로 내쫓고 받아들였으므로 당시의 의논들이 이것을 단점으로 삼았다. 시호를 경유라 하였으니 밤낮으로 경계한 것을 경이라 하고 도덕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하는 것을 효라 한다. 즉실의 아들 하나가 있다. 영흥대군의 혼인 과정은 조금 특이한데 세종은 송복원의 딸과 영흥대군을 혼인시켰으나 송씨가 병이 있어 세종이 명해 송씨와 이혼시키고 정춘경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했습니다. 문제는 정씨의 아버지 정춘경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고 과부가 된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은 혼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당시 관행상 왕자의 아내가 될 수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영흥대군을 강제로 이혼시키면서까지 정씨와의 혼인을 강요했는데 세종은 영흥대군을 재혼시킨 후 말년에 영흥대군의 집으로 피접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승하했습니다. 그러나 영흥대군은 첫 부인인 송씨를 사랑하였는지 세종이 죽자 다시 송씨와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인물이 영흥대군의 둘째 형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을 딱하게 여겨 영흥대군이 송씨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결국 영흥대군은 송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씨와 이혼하고 송씨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수양대군이 단종을 핍박할 때에는 눈 감고 모른 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사랑해서 재결합한 아내 송씨의 조카가 단종의 왕비이자 장조카 며느리인 정순왕후가 되었음에도 외면했습니다. 첫째 부인은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의 고모였고 둘째 부인은 단종의 누나인 경희공주의 시누이로 전부 단종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외면을 한 것입니다. 영흥대군은 이후로는 크게 정치에 관여하는 일 없이 둘째 형 세조의 비호를 받으며 무탈하게 살다가 34살이라는 한창 나이의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묘가 있습니다. 영흥대군의 맞사위가 된 구수영은 연산군의 장녀 휘신공주를 며느리로 맡는 등 연산군 치하에서 아부하며 권세를 누렸으나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 사돈 연산군을 배신하고 반정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휘신공주도 쫓아내는데 훗날 휘신공주는 작은 아버지 중종의 도움으로 남편 구문경과 재결합하지만 공주 신분을 되찾지는 못하고 구문경의 처로만 불렸습니다. 여담으로 그의 딸 기란현주의 직계 15대 손이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이며 직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인인 대방부부인 송씨는 단종비 정순왕후의 고모입니다. 외손부인 파평윤씨는 장경왕후의 고모이며 외손부 거창신씨는 신수겸의 딸로 해비신씨의 조카이고 외증손자 능원위 구사하는 효순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외증손자 능한부원군 구사맹은 인조의 의조부가 되며 외손부인 휘신공주는 연산군의 장녀이고 외증손자 능창위 구하는 숙정옹주와 혼인했으며 임사홍의 아들인 이미재와 성종의 서처남인 안양군 이양은 외손서입니다. 일개실인 춘성부부인 해주 정씨는 정춘경의 딸로 영양이정종의 누나이며 이개실인 연성부부인 연안 김씨는 영흥대군 생전의 측실이었고 후대의 아들인 청풍군의 후손들에 의해 정식 부인으로 추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흥대군 졸기의 측실에게서 아들을 두었다고 적혀있고 무엇보다 대방부부인 송씨가 영흥대군보다 오래 살았으므로 두 명의 부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흥대군은 조선 전기 왕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실록에는 세종 왕자의 재산에 대해 금성대군과 영흥대군은 누거만, 밀성군은 거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금성대군과 영흥대군이 최고를 다투는 부자이고 다음이 밀성군임을 표현한 것인데 금성대군은 정변으로 인해 재산을 몰수당해 재벌 랭킹 1위는 영흥대군이었습니다. 왕자는 형인 문종으로부터 왕실의 보물을 통째로 물려받아 당대 최고 재벌이 되었는데 세종이 내탄고의 보물을 영흥대군에게 모두 주려고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흥했습니다. 이에 문종은 즉위 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탄고의 보물을 그에게 내려주어 어부의 대대로 내려오던 보화가 모두 그에게로 돌아가 재물이 누거만이 된 것입니다. 영흥대군의 재산은 광평대군의 재산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광평대군은 손자 남천군에게 노비 1만 여구를 상속할 정도로 부유했으나 큰 부자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광평대군의 재산은 전지 140결 이상으로 추정되고 성종실록에는 광평대군의 부인이 현재의 봉은사인 견성사의 재산의 절반을 시주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말하자면 광평대군은 부자이고 영흥대군은 재벌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의 왕자 중에 최고 재벌이었던 영흥대군 이엄이었습니다.